북한에서는 군에 입대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복대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청소년을 포함해서 347만 명이 미국과의 전쟁에 위해서 입대 탄원서를 넣었다는 주장. 자, 347만 명이면 북한 주민들의 10%, 15%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위기는 뭐 북한 당국자들이 원하는 분위기죠. 뭐 CIA 전 국장은 오늘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말하자면 카리브해 위기, 쿠바의 미사일 위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땐 저런 분위기는 지금 북한에서 1976년 8.18 판문점 독기 사건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입대를 권하고 또 제대한 군인들을 복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은 아마 저 복대 장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제대 군인들이 다시 복대한다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47만 명이 다시 군대에 들어온다. 물론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지금 북한 정규군이 119만 명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모기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도대체 지금 거의 장마당에 먹고 살고 있는 370만을 7만 명을 뽑아가지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뭔가 북한이 내부적인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김정은 통치에 마찬가지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주 이번 대목을 지금 북한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고취시켜 왔는데 자, 미국에 대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한 300만 대 넘어서니까 정보도 좀 입수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도 지식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타가서 유치원 때부터 미국에 대한 이 뭔가 공포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운명 공동체로서 김정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공포심은 은연중에 아직도 확고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가 저런 환경을 지금 잘 이용하면은 자기 통치 기반을 아주 잘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김일성이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일으켜서 통치 기반을 잃을 뻔했지만 지금 60, 70년 그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비결이 하나이듯이 김정은도 이번에 저것만 잘 활용하면 자기 통치 기반을 안착시킬 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어떤 미국에 대한 생각, 물론 미국의 어떤 이 경제나 이런 데 대해서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또 미국은 승량이다 이런 교육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완전히 은연중에 다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야구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347만 명의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은 철저히 해상에서 공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가능한 공격 방법이랄까요? 또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예방 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주요한 목표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제우선적인 목표는 WMD, 그러니까 소위 핵과 미사일에 관한 시설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을 예를 들어서 저장하거나 개발하는 시설, 그다음에 미사일도 일단은 먼저 우선이 되는 거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 배치된 지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후방 쪽에 이게 이제 미사일 벨트가 라인이 한 세 개 라인 정도 되는데 후방 쪽 라인부터 때려 나갈 겁니다. 그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 방법은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천 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동시에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공격 방식인데 지금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 주요한 대상으로 좁힌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때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항모 전단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한 최소한 항모 전단 3개 이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52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실는
그 잠수함도 있습니다. 이런 오하이오급 순양 미사일 잠수함 같은 것들 그것 한 2척 이상 끌고 오면서 정말 촘촘하게 화망을 구성을 하는 게 일단 미국이 먼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거기서 같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한다 하면은 북한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상에서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의 피해가 조금 입힌다 하면은 밀고 올라간다라는 수준으로 여기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8월 21일부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실 이게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서 병력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난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7월 초 정도에 미국의 14락 사단이라는 부대가 잠깐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14락 사단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은 미국이 침공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아프간, 이라크 같은 데 할 때도 먼저 들어간 그런 부대입니다. 거기 말고 82공수나 101공수 같은 부대들, 이 부대들도 14락과 똑같은 성격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사실 자유롭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 기지가 얼마 전에 오픈했죠. 이 미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미국 해외 파병 기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어떤 이런 분명히 여기도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정말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주의를 거듭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또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뉴욕에서 뭐 조셉 윤 미국 그 대북 특사와 또 유엔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측 차석 대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 개월째 되고 있다. 뉴욕에서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화가 전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제 보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뉴욕 채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단절이 됐다거나 한 적은 없었고 계속해서 그 조셉윤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 차석대사 이런 뉴욕 채널은 계속해서 가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원비어군 사망 이후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 민간인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우리를 제껴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뭐 빅딜이나 그랜드 바겐 같은 이런 전초전이냐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굉장히 먼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미북 간에는 유지돼 왔던 그 채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의 긴장 구조를 단순히 뒤엎을 만한 또 다른 대화의 창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역시 문제는 우리나라 또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국방 안보 라인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단계별 조치를 한미 간에 공조해 나가겠다. 자, 단계별 조치라는 게 좀 애매한 표현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청와대가 그동안 발표한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가 뭐 패닉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번 메시지가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어떠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 단계든지 한국 정부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지 이 단계가 어떤 확전이 되는 그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금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게 맞대응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그 도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한미 간에 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양국 간의 설전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뭔가 뾰족한 해답이 이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주도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이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운전대를 쥐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멘텀 자체가 지금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충돌인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설 수도 있지만은 애초에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한 번도 어떤 이 대화의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그닥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되려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리의 입지를 더 줄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최소한 일단 뭐 당연히 이 사태 전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이 괌을 위협하는 상황 자체가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대부분의 관측에 의하면은 아마 8월 15일 광복절 정도에서 뭔가 좀 무게 있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관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너무 때가 늦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8월 15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지역에 나왔습니다만 어찌 됐든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8월 15일 광복절 때는 대북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대북 제안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뭐 이제 두 분도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이 운전석을 내놓고 너무 이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또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고 또 실제 김정은은 지금 우리 한국 정부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배제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미국과 지금 직접 상대하려는 그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측면이 지금 강해지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 뭐 에치슨 라인 얘기까지 꺼내고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분명히 우리 대통령도 아마 북한의 어떤 스탠스나 또 힘이나 이걸 다 판단한 전략적 기반 외에서 지금 아주 인내 있게 기다리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북한의 그 말폭탄은 수위를 넘어선 게 분명하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심한 발언들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마냥 침묵하고 전략적 인내로만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껏 집권 이후에 취해오던 평화스러운 뭐 대화 이런 제안을 좀 넘어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가면 남북 관계는 파탄날 수도 있다는 좀 강한 메시지를 8.15에 내보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전망과 희망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주 달리는 지금 뭐 폭주 기관차 같아요. 지금 북한과 미국. 자, 우리 정부가 내놓아야 될 해법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전문가께 그럼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좀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자체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내놓은 어떤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양국 간의 위기를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놔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들리기에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이런 신뢰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 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또 북한이 원하는 상황처럼 돼서 우리로서는 또 미국과 앞으로 이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는데 어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중재의 해법을 섣불리 내놓다기보다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앞으로의 신뢰를 좀 굳건히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은 없다. 대화는 할 때 하더라도 대화로 오면 두 팔을 반기겠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하는데 군사적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송영무 장관 오늘 보면 NLL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메시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지금 한미 안보 동맹 속에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동맹은요,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땐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위협 자체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대화가 양자가 안 되면요, 삼자로 가야 되고 삼자 안 되면 다자로 가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현 정부가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세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한 이 뭔가 그 공포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서 김정은을 따르자면 죽는다. 이런 공포심은 은연중에 아직도 확고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가 저런 환경을 지금 잘 이용하면은 자기 통치 기반을 아주 잘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김일성이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을 일으켜서 통치 기반을 잃을 뻔했지만 지금 60~70년 그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비결이 하나이듯이 김정은도 이번에 저것만 잘 활용하면 자기 통치 기반을 안착시킬 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어떤 미국에 대한 생각, 물론 뭐 미국의 어떤 이 경제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또 미국은 뭐 승량이다 이런 교육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완전히 그 은연중에 다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야구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뭐 347만 명의 군대 입대하더라도 미국의 예. 공격은 철저히 뭐 해상에서 공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가능한 공격 방법이랄까요? 예. 또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뭐 선제 타격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예방 타격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주요한 목표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의 피해가 조금 입힌다 하면은 밀고 올라간다라는 수준으로 여기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8월 21일부터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사실은 이게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서 병력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난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7월 초 정도에 미국의 14낙사단이라는 부대가 잠깐 들어왔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14낙사단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은 미국이 침공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아프간, 이라크 같은 데 할 때도 먼저 들어간 그런 부대입니다. 거기 말고 82공수나 101공수 같은 부대들, 이 부대들도 14낙과 똑같은 성격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사실 자유롭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 기지가 얼마 전에 오픈했죠. 이 미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미국 해외 파병 기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어떤 이런 분명히 여기도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정말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주의를 거듭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또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뉴욕에서 뭐 조셉 윤 미국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복대는 참,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청소년을 포함해서 347만 명이 미국과의 전쟁에 위해서 입대 탄원서를 넣었다는 주장. 자,
347만 명이면 북한 주민들의 10%, 15%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위기는 뭐 북한 당국자들이 원하는 분위기죠. 뭐 CIA 전 국장은 오늘 그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 말하자면 카리브해 위기, 쿠바의 그 미사일 위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땐 저런 분위기는 지금 북한에서 1976년 8.18 판문점 독기 사건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입대를 뭐 권하고 또 제대한 군인들을 복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제 우선적인 목표는 WMD, 그러니까 소위 핵과 미사일에 관한 시설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핵을 뭐 예를 들어서 저장하거나 개발하는 시설, 그다음에 미사일도 일단은 먼저 우선이 되는 거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 배치된 지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후방 쪽에 이게 이제 미사일 벨트가 라인이 한 세 개 라인 정도 되는데 후방 쪽 라인부터 때려 나갈 겁니다. 그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 방법은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뭐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천 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동시에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공격 방식인데 지금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 주요한 대상으로 좁힌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때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뭐 항모 전단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한 최소한 항모 전단 3개 이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52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실는 그 잠수함도 있습니다. 이런 오하이오급 순양 미사일 잠수함 같은 것들 그것 한 2척 이상 끌고 오면서 정말 촘촘하게 화망을 구성을 하는 게 일단 미국이 먼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거기서 같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한다면은 북한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상에서 대비태세를 장면들은 아마 저 복대 장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제대 군인들이 다시 복대한다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47만 명이 다시 군대에 들어온다. 물론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지금 북한 정규군이 119만 명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모기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도대체 지금 거의 장마당에 먹고 살고 있는 370만을 7만 명을 뽑아가지고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뭔가 북한이 내부적인 그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김정은 통치에 그 마찬가지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주 이번 그 대목을 지금 북한이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고취시켜 왔는데 자, 미국에 대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제 북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도 한 300만 대 넘어서니까 정보도 좀 입수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처럼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도 지식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제 타가서 유치원 때부터 미국에